자, 다음 부분 계속합니다. I was surprised to hear the show did so well outside of Korea and thought maybe the popularity of K-pop made more people interested in Korean content, said a 27-year-old Kwon Se-eun, a cafe worker. 여기서 또 이 사람의 이름은 제대로 썼어요. 보통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 바깥에서 해외에서 아주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마 K-팝의 인기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컨텐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한국의 제품, 한국의 드라마 이런 데 더 관심을 끌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27살 된 권세은이라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The merciless killings were attention-grabbing, and the range of different characters made it interesting. 그러면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attention-grabbing, 아까는 아이볼을 붙잡는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attention을 grabbing 한다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게임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재미있게 만든다. BBC 기사를 보면 all walks of life, 모든 직업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까지 등장해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고용주에게 학대받고 돈도 못 받고 그런 캐릭터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정말 한국 사회를 거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말합니다. Squid Game went through some primping to become a global mega hit. 프림핑 하면 옷을 입히고 맵시 있게 가꾸다는 뜻이에요. 좀 잘 안 쓰는다는데 이런 신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옷을 입히고 가꾸었다 하고 말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글로벌 대히트, 메가 히트가 되게 하려고 제복을 좀 입혔습니다. With the potential language barrier, Netflix emphasized visuals outfitting competitors in green tracksuits and building colorful sets resembling children's playgrounds. 분명히 한국말로 대사가 나오니까 언어 장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가능성 있는 언어 장벽이니까 이거 보는 사람 중에 한국말 모르는 사람 많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텐셜을 쓴 거예요. 언어 장벽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뭘 강조했냐면 비주얼을 강조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많이 내달라. 그래서 경쟁자들, 여기서 컴페리터들은 잘못 읽으면 넷플릭스하고 컴페리터라고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경쟁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장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는 경기자들, 그 사람들의 옷을 녹색의 트랙슛, 우리는 트레이닝 복장이 추리닝 그러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이라는 거죠. 트레이닝, 훈련할 때 입는 옷. 그래서 이걸 서양사람 트랙슈트라고 합니다. 트랙슈트를 다 입히고 그리고 building colorful sets, 아주 화려한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뭘 담게? 아이들의 플레이그라운드, 대규모 세트장도 엄청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규모 세트장에다가 색깔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Some of the rules for the traditional Korean games were simplified or altered. 그리고 전통적인 그 게임, 오징어 게임의 룰 중에 어떤 거는 좀 단순화를 시키고 아니면 변경을 시켰다. 어려우면 복잡하니까.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발 디디는 방법, 통과하는 방법 뭐 좀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그런 복잡한 룰을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들었다. Many Americans also enjoy watching foreign shows with English language dubbing rather than subtitles. subtitles 하면
부제목, 뭐 제목 밑에 들어가는 소제목이라는 말로 많이 해석하는데 방송에서 서브타이틀스 하면 이것은 자막을 말해요. 자막. 많은 미국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영어 더빙을 해. 그러니까 성우들이 아예 또 원어가 안 들리고 영어만 나오게 더빙을 해. 무엇보다 자막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막 보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자막 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A choice that Netflix algorithm can automatically select for users based on their past viewing. 과거에 본 전력, 뭐 알고리즘이 다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어떤 거 하나 보면 계속 유사한 그 비디오를 올리잖아. 그런 것처럼 과거에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어를 선택해 주는 거야. 넷플릭스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해 갖고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Korean dramas have long had a large fan base across Asia and have been seen in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US through other streaming services such as Viki Incorporation and now defunct Drama Fever Corp. 한국 드라마는 팬 베이스 하면 팬이 아주 단단하다. 팬층이 단단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크게 어디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보고 라틴 아메리카, 미국조차도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팬이 아주 구축돼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어떤 회사? 비키 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Now defunct 하면 지금은 이제 없다는 회사야. 망해서 없어진 거야. 드라마 피버라는 회사.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회사를 통하여 전 세계 다른 대륙에서도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But those rivals didn't produce much big budget original content or boast the streaming reach of Netflix, which began its South Korean efforts in 2016. 그러나 그 라이벌 스트리밍 회사들은 그렇게 큰 버짓, 예산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오리지널 컨텐츠를 쓰지도 못했어. 녹화된 거, 뭐 남이 벌써 한국에서 방영된 거 이런 걸 갖다가 쓰는 거니까 오리지널 컨텐츠도 쓰지 못했고, 그리고 넷플릭스 정도의 스트리밍 그 범위, 그 규모 이런 것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어디서 한국에서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2016년부터 한국에서 노력을 했다. 에포트라고 말한 건 뭐냐면 막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한국 고객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Netflix has introduced about 80 Korean films and series, and US viewing of K-dramas have doubled in the past 2 years, Netflix said. 회사는 말하기를 그때 이후로 2016년을 말하죠. 그때 이후로 넷플릭스는 80개 정도의 한국 영화와 시리즈물을 소개했습니다. 방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K-드라마를 미국에서 보는 그 숫자가 지난 2년 동안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2배로 증가했다고 하면 이게 미국이 본부인데 한국에 대한 그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특히 2년 전은 뭐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 나올 때고 막 그럴 때잖아요. 이렇게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거예요. Previous Korean hits available on Netflix and elsewhere typically center on boy meets girl love stories or Cinderella's tales of the wicked elites and often weave in both. 재밌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 이거죠.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그 속에서 결론은 사랑하는 얘기. 법정 드라마, 거기서도 사랑하는 이야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나오지만 다 무슨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거
boy meet girl love story야. 이전에 한국 사람들 그 드라마가 히트친 거는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어디 중심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러브 스토리다. 아니면 신데렐라 이야기야. 신데렐라는 아주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출세하는 거죠. 에스크라는 말은 효용사를 만든 표현이에요. 신데렐라식 이야기.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위키드한 엘리트들, 사악한 아주 엘리트들, 뭐 회사 높은 사람이라든지 사회에서 아주 저명하다든지 그러면서도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빛을 보는 이야기. 한국 드라마는 다 그거야. 벌써 미국도 알아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어베일러블하고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다 그런 거다. 그리고 이것이 각각인데 두 개가 합해질 수도 있어. 어? 고통받는 사람이 출세하는 이야기면서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합쳐진다. Some of Netflix prior K-drama successes followed that playbook. K-드라마가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성공했다면 그중 몇몇 작품들은 바로 그런 각본대로 따라갔다. 항상 그런 플레이북 하면 각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작품까지 포함해서 Crash Landing on You 하면 이게 사랑의 불시착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그런 각본을 따라가는 게 한국 드라마다. 성공한 것도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Crash Landing on You는 2019년 드라마인데 한국 그 재벌 상속녀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But more recent shows began to break the mold. 그런데 최근 드라마는 이제 그런 몰드하면 그런 형태, 딱 정해진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광범위한 시청자들을 확보하면서 K-드라마의 다이하드, 이 다이하드는 결코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K-드라마는 맨날 그 모양 고꼴에 꺼지지 않는, 고집하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주제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다이하드, 죽지 않는 주제. 한국 드라마의 죽지 않는 주제보다도 더 많은 이제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거야. 왜? 그 틀을 깨기 시작했으니까. 살인 사건이라는 게 한국 드라마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스위트 홈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는 아포칼립틱 서스펜스 시리즈인데 이거는 이제 묵시록적인 어떤 재난 영화 같이 그런 서스펜스인데 그런 것도 넷플릭스에서 3위를 차지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About 95% of Squid Game viewers are outside South Korea. 놀랍죠? 오징어 게임의 95%가량이 시청자가 전부 한국 밖에 있다. 외국 사람들이다. It has been subtitled in 31 languages and dubbed in 13, Netflix said. 자막이 31개 국가 언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13개 국가에서는 더빙을 했다. 성우들이 직접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Netflix Miss Kim said that the show, though very Korean, has more universal appeal because it poses a simple moral question. Who are we? 아까 나온 모식이라는 여자 있죠. 그 여자는 말하기를 이 드라마는 비록 한국적이지만 보편적 어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단한 도덕적 질문이 있어. 과연 우리는 누군가? 왜 같은 인간인데 나는 이렇게 차별받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제시한다. Brittany Chang, a 22-year-old university student in Singapore, had never watched a Korean drama. 22살짜리 대학생인 싱가포르 대학생인 브리트니 창, 이 창은 중국 성이 많죠. 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ut urged by friends. 친구들의 성화에. 그리고 넷플릭스의 suggestions. 넷플릭스 suggestion 하면 이 여자가 이제 넷플릭스를 구독하나 보죠. 그러면 계속 광고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거 재밌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본다. 그런 걸 보고 이끌려서 she watched the trailer. 그 예고편을 보고 wondered. 놀라웠습니다. Why the desperate contestants turned on each other. 왜 그 절망적인 경쟁자들이 왜 서로를 향하여 저렇게 싸우는 걸까? Squid Game reminded her of the Hunger Games, another brutal survival tale. 오징어 게임은 그녀에게 뭘 생각나게 했다. 뭐 비슷한 게 있었나 보죠. of 하면 Hunger Game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잔혹한 서바이벌 이야기. I watched the entire series in one sitting, she said.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안 봤던 학생이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전 시리즈를 다 봤습니다. Squid Game is a story of underdogs, relatable for people who struggle, that resonate with younger audiences, much like how the K-pop band BTS became a voice for millennials, said 석영 Kim, 또 이름을 읽혔어, head of theater and performanc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오징어 게임은 누구의 이야기냐? 언더독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언더독. 뭐 다른 단어도 다 외워야 되지만 언더독 하면 어떤 경기에서 A하고 B팀이 지금 출전을 해. 그런데 한 팀이 다른 팀에게 맨날 진 팀이야.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런 팀을 언더독이라고 해요. 반드시 뭐 항상 졌다는 것보다 둘 중에 약한 팀을 언더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더독이니까 패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relatable 하면 이게 이제 relate 연결되다는 말과 관계된 형용사라서 이게 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relatable. 애를 쓰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하고 resonate. 반향,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게 또 반향을 울려준다고. 무엇처럼 K-pop 밴드 BTS가 밀레니엄 세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된 것처럼 이게 밀레니엄 세대는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BTS가 읽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도 바로 이 시대에 딱 맞는 드라마가 된 거야. 하고 김숙영이겠죠. 김숙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UCLA의 그 극장과 공연 전공 그 학과장, 그 과의 학과장인가 봐요. UCLA에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 아마 연극과 관련된 공연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맡은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Korea is no longer an exotic site where only a certain dedicated fandom culture exists, said Professor Kim, who has written a book about South Korea's music industry.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이그조틱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그조틱 하면 아주 먼 나라, 이국적인 풍경.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국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뭐 야자수가 있고 태평양 에메랄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뜨거운 태양 뭐 이런 게 이그조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뭐 굉장히 그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의 이그조틱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아주 외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진 곳이 아닙니다. 무엇처럼? 어디에? 그것은 어떤 곳이냐? 팬덤 컬처. 팬덤 컬처 하면 팬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 즐기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좋아해. 하는 헌신된 팬덤 문화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외딴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만 좋아하고 한국 것만 고집하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그렇게 우리끼리만 노는 문화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는. 이 사람은 한국의 음악 산업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It's a major cultural hub
with a rising prominence in Hollywood and on Billboard charts. 이제 여기서 이트는 한국이겠죠. 한국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안 했고 코리아라고 말했죠. 한국은 이제 주요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점점 도드라지는 프라미넌스 하면 이제 위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야. 점점 올라오고 있는 문화의 허브가 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오스카상을 벌써 몇 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빌보드 차트는 그러니까 BTS를 말하죠. 노래에서도 맨날 1등하고 이런 식의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 중심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가서 다음 시간에 다른 기사 하나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